마이크 없어요. 학부 관계기초의 그 서류를 보니까 기술력이 저희가 한 8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대비 81%의 대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해체를 할 때 폐기물 처리라든지 혹은 이 방사선을 전염을 제거를 하거나 이런 처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방사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실 수 있는지, 아까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통뿐만 아니라 그 소통을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대한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실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그냥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지역 주민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만 한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피드백도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나 뭐 협력업체 등등도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공개를 해주실 거고 이런 저희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피드백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원안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원안위에서 좀 이렇게 정보 공개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또 정보 공개하고 그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필수에서 뭐 기술개발 이쪽에서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20%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답변 듣고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안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해체 이전에 고리원전에 대한 그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원안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리원전의 완전 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지역 주민 대표분들 약 20여 분 이상 되는 분들과 또 기장분, 또 의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어서 현재도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우리 1호기가 이제 몇 년 뒤에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이 되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지금과 같은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다만 약간 이제 발제하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지역사회의 자문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쓰셨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의 안전 정보 공개를 소통하는 법률 제정 이후에 하위 규정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나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지역장을 쓴 이런 부분은 저희 원안위가 관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원안위 입장에서 센스에서 좀 간단하게 그 정보 공개 얘기해 주시도 되고요. 그 지원금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 사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중앙정부입니다. 산업부나 지금 원안위에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 부산시에서 요청을 해도 우리 MOU 할 때도 똑같았고 지금 고쪽의 회의문도 똑같습니다. 이 입장에서 물으시는 거고,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거기에 비해서 뭐 그건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캔서에서도 기술 개발 80%로 불안해한다는데 우리 그 해체 기술 개발이 아까 발제자분이 얘기했는데 아니 관계부처 서류에 있습니다. 서류를 여기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도 80%밖에 개발이 안 됐다. 뭐 키스가 나고 그거는 지능 쪽 연구가 그쪽 산업부들도 한선에서 얘기했죠. 아까 발표 자료에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희 한수원은 이제 국내에서 부족한 해체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한 기술 목록을 산출을 했었고요. 그거를 21년까지 국내 기술을 해체 기술 100%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2%는 지금 현재 이제 확보된 기술이 82%라고 이제 보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21년 말까지 22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술개발 목표가 너무 사용 해결료를 꺼내고 막 비방사선 구조물을 철거하는 단계와 딱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기술개발이 늦어지면 이제 연장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좀 빨리 그 개발 시간을 또 단축하면 좀 좋은 방법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을 못 받은 질문이지만 먼저 자기 소개를 하시고. 상위에서 안전한 전시대 근무하는 송주고입니다. 저 안전한 원전 해체를 위한 준비와 도전 주제 아래 원전 해체의 참여 및 질의를 하게 되어 다정하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리역이 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해체 계획서 등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비개발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선행하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해석 조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 사업은 처음이지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모든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지금 개최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정보 규제 회의에서도 해체 기술 위주로만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방사성 물질, 방사능, 방사선 등 방사성에 대한 어떤 언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원전 해체 주관 기관이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원자력 안전법이라든지 원자력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원안위 규칙 22조에 보면은 원자력 시설정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17조에 보면은 해체에 관한 품질 보전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자로 기술을 해체하기 전에 해체에 관한 품질 보전 계획서를 수립하고 예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방송이라든지 한국원자력관계공단에서 품질 보전 시스템에 따라서 모든 산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품질 보전 시스템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전 해체와 관련돼서 업체에서는 품질 보전 계획서라든지 시스템을 하나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구축을 해서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에서 품질 보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축해라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이라든지 학교에서 산업체에서 모든 시의원님들은 기술 위주로만 진행하고 품질 보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품질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다음 세미나라든지 다음 워크숍에서 품질 보전 시스템은 구축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면은 일반 산업체에서 품질 보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고리기록이 이후에 품질 보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지난달에 울산시하고 부산시하고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단계과에서 공동 세미나 몇 차례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해체 기술 위주로만 언급을 하셨지 품질 보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산업체에서 해체 사업, 미래 먹거리 아까 7,500억이라는 큰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산업체에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품질 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도 각각에 대해서 품질 보존 계획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로드맵 같은 것도 약하고 산발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도 한번 큰 틀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한 선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기술이라든지 또 해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제 일반인들께서 방사능 물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또 기술은 확보되어 있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 많은 발표 자료들이 기술이라든지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도 해체 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체 산업에 참여하시는 그 산업
업체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라든지 또는 품질 계획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또는 산업부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자격이라든지 품질 보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런 내용이 강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 정책연대 강창호가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수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원자력 기술사. 이제 이 해체는 사실상 그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때 우리 1호기 폐쇄 결정이 난 이후로 사실은 7차 전력수급 기동 계획에 폐쇄 원전 폐로를 결정한 원전은 없었습니다.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오면서 12개로 더 늘어난 계획입니다. 사실은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든지 에너지 기본법, 원자력 안전법 그런 한 8개 정도의 법들의 근거가 되어 있지 않고 행정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파에 의해서 진행되는 원전 폐쇄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순수하게 산업이고 에너지라는 국가 국민 권익을 위해서 이행되어야 되는 한 체계가 정파의 목소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이게 백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해체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 편성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뭐 부산하고 그 울산에 대한 지금 그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해체 이렇게 공동 유치라는 식으로 당근을 두었지만 그러면은 울산에서 챙길 건지 부산에서 챙길 건지 구체적인 맵이 안 나와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지금 뭐 평가를 할 때 해체 자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전 건설 시장이 600조인데 해체 시장이 550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자동차에서 부품을 한 10만 개를 받아서 부품 업체랑 협력해서 함께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과 폐차장에 가서 해체를 해버리는 것과 시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너무 과대하게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전규제 정보회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신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 사업자 역시 있는데 원안이도 마찬가지로 있지만은 실제로 그때 대부분이 국가기관, 규제기관 플러스 타액이 뭉쳐서 이 정보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원자력을 어떤 정파의 이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풍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주시고 당당하게 해주셨으면 여기는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발표를 나중에 저희가 초대를 내용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이 추상적인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말 그대로 뭐 하나 해결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 구체성이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더 해주시고 전문가의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제도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자기 어떤 한수원 맞잖아요. 거기에서 기술사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경청해서 다음에는 그런 좋은 토론 같은 것도 저희가 또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이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바랍니다. 저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방산학과 3학년 이소준이라고 합니다. 그 원전의 해체함에 있어서 그 건물 내
높은 방사선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제 환경 영향 측정 그리고 그 작업자 피폭 관리에 대해서 이런 많은 방사선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는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서 훌륭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뭐 자기 전공과 연결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특히 안전한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요. 또 가능하면 한수원에서 고리로기 해치 계획에서 작성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 해체는 우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해관료를 이송하고 그다음에 방사화된 CV죠. 압력용기, 오절 압력용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자동차 피폭을 저감시키면서 절단해서 드러낼 것인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 킨스에서는 연구 과제를 통해서 방사화 재고량 평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방사가 진행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제 과연 작업자가 어떻게 물론 이제 한수원에서 정보자 해체 공정을 설계하고 절단이라든가 이런 작업 계획들을 다 수립한 다음에 추진하겠지만 작업자 피폭 관리나 방사 안전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이제 검토를 또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고리로기 해체 계획서 3.3절이죠. 방사능적 특허평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수원에서 이제 영역을 통해서 진행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해체 계획서가 접수가 되면 질문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작업할 때 절단이나 이런 크레인 작업 이런 거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필요한 절차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조직 활용 계획들이 다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 것들도 다 해체 계획서에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체 승인을 하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 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체 우리나라에서 해체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분자께서 이제 해체 원전에 대해서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이제 방사선 관련된 가장 큰 작업은 원자로가 원전에 구조물에 대한 절단 작업입니다. 대부분 해체 관련된 고방사선이 나오는 작업이 말씀드린 그 작업이고요. 대회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원격 절단이라든지 작업을 이용해서 작업자들의 피폭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많이 있습니다. 가동 중인 원전에서도 약 표준형 원전 같은 경우 18개월 한 번 정도 발전소를 정지를 하고 해결력 교체라든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방사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또 규제라든지 어떤 그 상황에 맞는 방사선 안전 관리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체 원전은 이제 가동 원전에 비해서 지금도 이제 해체 원전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동 원전에 비해서 방사선 관련된 영향이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방사선 관련된 영향 충분히 있지만 가동 원전에 비해서 그 영향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한수원은 방사선 안전 관리에 있어서 가동 원전을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관련된 방사선 안전 관리는 충분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들의 안전, 방사선 누출에 관심이 있는데 또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두 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으시는 분, 먼저 손 들기 때문에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연구원의 유동환입니다. 저희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구기관이나 기업체들이 좀 크게 좀 해주십니다.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원자력 연구원의 유동환입니다.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전 해체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해체 산업을 육성하시려고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업체들, 기업체들 많이 이제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주민 수용성이 해결이 안 되면은 거기에 연구기관이나 기업체들 들어가서 정주 여건이 좀 어렵다 보면은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련하는 기회가 좀 힘들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런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는 해체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연구소에서 파일럿 규모의 실험을 한다든지 실증 실험 같은 걸 하게 되면 결국에는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폐기물은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연구기관처럼 대전에 있는 연구원처럼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은 지금 거의 마련이 안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는 유치를 해서 산업은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RI 관리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인허가를 받을 때 바로 옆에 사는 아파트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그 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주 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쪽에서 많이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논의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소식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이 되지만 이 주민 수용성은 기술보다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한 말인가도 그래도 간단한 코멘트를 어느 분이 해주시기 서로가 그런데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부산시에 있음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해체 관계는 실질적으로 주관은 이제 원안위하고 이제 한수원입니다. 아까 예산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자체로서 적극 참여하고 도와드리고 같이 이끌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그 대책을 일단은 마련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는 해체 관련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 R&D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대전 지역 캐리 본원대에 파일럿 규모의 어떤 해체 관련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연구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그 인허가를 이제 지자체 쪽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만 하지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 이 추진이 안 되는 유치했으면 유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보장을 하면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사실 또 지자체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면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 연구하는 거는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해체 산업 육성 졸업부터 산업부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 원안이 이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방사성 물질에 의한 작업자 피폭 그리고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규제 측면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체 기술 개발이라든지 해체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그 이쪽 분야는 지금 한수원과 산업부, 미래부, 과기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지금 해체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희 원안위가 중앙부처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파일럿 규모의 연구시설 그 주민 수용성 이 부분도 그 뭐랄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좀 연관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는 두 가지 덩어리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이미 있는 발전소를 해체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원안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발표 자료도 나온 것처럼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산업부라든가 기재부랑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한 해체 주체를 한수원이 할 거냐 별도 기구가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범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해체라는 업무에서 여러 부처가 이렇게 얽혀 있는 일들인데 그것을 과연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돼야 돼. 거기에는 지자체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원안이나 산업부가 좀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뭐 환경부라든가 또는 뭐 기재부라든가 지자체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서로 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혹시라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1,000조짜리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게 적극 동의하고요. 어떻게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왜냐면 분수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반면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해체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더 알려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 실제로 연구소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몇 사람이나 근무할 거고 협력업체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사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얼마의 산업이 만들어질 거고 얼마가 될 거고 얼마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의 수용성 문제나 아마 그 소통에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상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들에서는 이거는 물론 과기부의 역할이라서 이걸 원활히 보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빨리 이좀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폐기물 갖고 와가지고 실험하려고 보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자체는 유치한다고, 그래도 또 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저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면들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 해체 연구소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이런 것들 주민들이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에 한번 크게 논의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질의 바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제 고리원전이 30년 수명해서 전부 정지가 되었는데, 사실 그 미국의 원전 오늘 발표가 해서 1960년대에 설치한 원전이 영구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80년도에 1980년도에 만든 원전이라서 그 이후 기술이 좀 발전되어서 좀 더 더 쓸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오히려 실제적인 과학 기술을 좀 능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국에서 저도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탈원전 운동으로 같이 기별시키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운동 국가는 비핵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탈원전은 사실 우리 그 국가 기관 사람의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정말 에너지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탈원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탈원운동은 조금 불미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반대가 너무 높은 것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강력이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전이 기장군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기장군 주민들만 파악을
실제 비행이 있잖아요. 기장군을 지나서 부산의 한 절반 정도가 해당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강력 지자체가 관리 분들을 줄여요. 그래서 물론 그 바로 현지 그 인근 주민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대에서 5나 6대 4 정도로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그때 일부러 주고 강력은 관리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그런 거가 지금 그걸 강력이 준다고 해가 강력이 다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력은 그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사고나 피해 때 그 지역이 아닌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에 그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제가 강력을 그냥 돈을 준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써보로 해서 지금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지역이 우리 부산 같으면 저 전남 뭡니까 지사가 상당히 원전 분단지인데 지금 아주 그게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뭐 그 이후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겨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원전을 국가 에너지 대개로 생각하고 그 인력들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고급 인력들이 또는 타입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 지역의 교부금을 책정을 해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조건 짧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우리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저는 뭐 탈원전과 탈핵, 그 다음에 교부금, 질문보다는 건의 사항이 어떤 것 같아서 답변은 가장 잘 경청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어울립니다. 저희 상임위가 도시안전위원회입니다. 사실 도시안전위원회가 핵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대에서 체험하는 것이지만은 딱 한마디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작년에 후쿠시마를 갔습니다. 30km, 20km, 10km입니다. 아시다시피 10km를 삽니다. 아예 사람이 안 삽니다. 그 동물만 있는데요. 중요한 성격입니다. 딱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도시가 20km에서 30km 동해에서 지원 잘 지났어요. 가래 배는 잘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낮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안 살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도시안전분과 CEO님께서 이렇게 좀 원대로 위험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하고 답변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여러 가지 듣고 오늘 토론 과정에서 느낀 것이 진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이러한 의견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안전하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좋은 해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이 분과 안전한 해체를 위한 준비 같은 분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